배드민턴, 텐스 같이 와인드업 많이 하는 거면 다치는 부위가 있고요. 그게 한 번에 다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축적돼서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는 환자들 내가 운동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일이 요식업이라 하면은 안 아픈 선에서는 하시라고 합니다. 본인이 어디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아프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는 운동이면 다 하셔도 돼요. 제가 요즘 어깨가 쑤시고 이렇게 팔이 잘 안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어깨는 오십견 보통 얘기되는 동결견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밖에 석회성 건염 또는 또 좀 말씀하신 그 충돌 증후군 등의 병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어깨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목 아플 때랑 또 어깨 아플 때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견관절이어서 주로 이게 목에서 온 건지 또는 견관절에서 온 건지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만져지는 삼각근이 아프다면 그것은 대부분은 어깨에서 오는 통증이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깨에서 이렇게 뚝뚝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이거는 평소에는 불편하진 않은데 방치를 해도 괜찮나요? 보통 소리 나서 원인을 찾으러 오시는 환자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소리 나는 것 자체로는 임상적으로 의의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동반한다고 하면 왜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오십견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오십견, 안 가도 되는 오십견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당뇨 같은 내분비 질환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요즘에 하도 이런 매체에서 자가 진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50견에 동반된 특히 다른 회전근개 병이나 아니면 파열이나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면은 어쩌면 그걸 50견인지 알고 방치하다가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그거는 증상만으로는 가도 되는 건지 혼자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오십견은 꼭 50대에만 오는 건가요? 50견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동결견은 꼭 50대에만 오는 것은 아니고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다만 50대에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것 같아서 50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릴 때 살짝 찌릿한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운동을 중단해야 할까요? 보통 요즘 이제 운동하고 PT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운동할 때 통증은 내가 이 운동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범위가 아니라면 하셔도 됩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어깨 통증이 시작된 뒤에는 팔이 저리거나 손끝이 시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목 디스크와 관련이 된 걸까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목이랑 어깨에서 오는 통증이랑 겹치는 부위가 많습니다만, 보통 목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은 팔 저림, 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저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목 디스크나 또는 목에서 오는 통증일 수가 있고, 어깨에서 오는 통증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삼각근 주변에 있는 통증이라 하면은 이건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저는 왼쪽 어깨만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왼쪽 운동은 안 하고 왼쪽을 잘 안 쓰게 되는데 그냥 안 쓰면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원인을 찾아서 별 원인이 없다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은 선에서는 가릴 운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정형외과 전문의 내에서 어깨를 전공한 사람은 첫 번째 어깨를 볼 때는 아마 대부분은 어깨가 굳었는지 먼저 볼 겁니다. 굳은 어깨가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먼저 보고요. 그게 없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근력 테스트는 몇 가지 모을까, 그 나이 때 제일 흔한 거부터 하나하나 감별이 가거든요. 제가 근데 실제로 어깨가 아픈데 원인은 모르거든요. 이쪽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자면 통증이 되게 심하고, 또 이렇게 어깨 운동하거나 이렇게 땡기는 운동을 하면은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 찌릿찌릿
시큰시큰한 증상이 있어요. 감별해야 된다면 지금 본 거는 익상전이 있는지 어깨가 튀어나오는 병이 있어요. 어떤 신경이 잘 일을 안 해서. 두 번째는 충동을 주는 거 팔 어깨 들 때 아파요. 아 정말요? 네. 이거 들 때랑 그다음에 요렇게 할 때 아파하는데요. 석회가 혹시 있는지, 석회성 건음이 있는지, 또 나도 모르게 생기고 또 있어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근데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요즘은 30대에도 회전근육 파열이 50견은 아니죠. 50견은 안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건의 염증일 거예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운동하면 좋아집. 흡연하는 게 아니. 흡연은 정말 정형과랑 같이 못 가도. 젊은 나이인데 팔 잘 못 올리는 분들이세요. 50견처럼 비슷하게. 익상견 때도 안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 그걸 견갑골 눌러주면 또 올라가거든요. 낫지 않는다면은 회전근육 강화 운동 시킬 것 같아요. 고무대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고 아주 헐렁하게 해야 돼요. 밴드로 이쪽 풀고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되고 보통 아픈 걸 할 때는 정말 헐렁하게 씹어요. 바깥쪽 당기고 안쪽 당기고. 제가 평소에 잠을 잘 때 가만히 못 자고 이렇게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데 혹시 안 좋을까요, 건강에? 비슷한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나 그런 관련 논문은 없습니다만 제 후배 교수가 비슷한 거를 조금 실험을 해봤었어요. 근데 CT 찍어보고 한쪽으로 몰아 누워서 자는 상태에서 해보니까 눌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회전근육 파열이나 거기까지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된 게 없지만 사실 한쪽으로 몰아 자는 거는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서 환자분들도 제가 이제 수술해드리면 그쪽으로는 안 누워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는 하세요. 네. 제가 누워 있는 걸 정말 좋아해서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누워 있는 편인데 혹시 오래 누워 있어도 건강에 안 좋을까요?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피곤하면 쉬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다른다는 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면은 모든 우리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 피부도 자라듯이 자꾸 재생이 되는데요. 연골은 또 뭐 어떤 뭐가 하면은 또 우리 몸에 젊었을 때는 그게 회복이 되고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회복되는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염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빠지는 속도보다 새로 생기는 게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닝 동호회도 많고 그런데 사실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뛰면 그 무리가 될 것 같긴 해요. 정말 운동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운동과 상관없더라도 스트레칭을 정말 잘하면 관절염이 와도 엑스레이 이렇게 험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편하게 잘 쓰세요. 엑스레이면 정말 아플 것 같은데 평소에 나긋나긋하게 유지하는 분들 보면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초기 관절염 때는 스트레칭이 정말 좋은 치료가 되는 것 같고 뭐 러닝이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뛰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사이에 있는 반월성 연골판들 이렇게 다칠 수 있어서 스트레칭하고 무리하지 않게 자기 한계나 그 체력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연골이 재생이 되긴 되는 건 재생이라 하면 큰 상처가 났을 때 똑같이 자라는 그거는 아닌데요. 더 정확하다면 회복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데 큰 범위로 본다면은 노화라는 그 개념이 원래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뭐 회복력이 떨어지니까는 처음엔 MRI 보이고 그 심해지면 엑스레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되긴 하는데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게 회복력이 떨어지고 하니까요. 또 하다 보면 또 조금 더 하고 싶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계를 넘게 되는데 그러다 다치게 되는 수가 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제일 이게 좀 답답한 게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운동선수들 MRI 쪽에서 나오는 건 없는데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게 많은데요. 실제로 오히려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치료가 잘 나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고 또 오래된 환자들은 어떤 검사에도 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도 계속 불편해하고 자기 운동량에 지장을 끼칠 정도고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몸 풀고 달고 논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 스트레칭이 필수군요. 네. 일단 환자 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와인드업 또는 배드민턴, 테니스 같이 이렇게 와인드업 많이 하는 거면 다치는 부위가 있고요. 뭐 하다가 어떤 그냥 단순 웨이트나 하다 보면 과사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비슷한 환자도 요즘 많이 보는데 그게 한 번에 다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축적돼서 다치는 거는 MRI나 뭐 다른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들 궁금했는데 내가 운동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요식업이라 하면은 안 아픈 선에서는 하시라고 합니다. 뭐 운동을 쉴 필요는 없고 본인이 어디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아프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는 운동이면 다 하셔도 돼요. 검사를 아마 다른 데서 해보셨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원인은 있다면 그거는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요식업을 하면 아무래도 보통 본인이 쓰는 오른손잡이, 오른손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가 더 먼저 아프게 되고, 또 어떻게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 보면은 젊으시니까 뭐 가능성 떨어지지만 그게 우세손에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하다 보면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그쪽에 한 70-80%는 거기가 먼저.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내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점유 사이에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담배 피거나 노화가 생기면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기에 수분이 좀 빠집니다. 원래 모든 노화가 그렇게 해서 수분이 빠지고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기가 약간 탄력성이 없으면서 한쪽으로 약한 부분이 생기고, 그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자세를 계속 오래 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으로 내핵이라는, 소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게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같은 게 있는데 빠져나오면서 신경 누르게 되는 게 우리가 아는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노화로 인해서 그 탱글탱글한 게 없어지고 어떤 그 약해진 부위로 터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끊어지는 것보다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위가 낫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50견에 대해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가 진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자가 진단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영민 선생님과 경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